3割引き 대박이지. なんかでもこんなになんでみんなその低出産率を何か 근데 안 나. 맞아. 이거 진짜 신기해. 지도샤드에 뭐 야스쿠시대.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자녀는 뭐 별의별 게 많아요. 大家族天国だね 전기 회사가 내가 애를 많이 낳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민영아 같은 경우는.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른소라TV입니다. 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또 찾아뵙게 되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네. 뭐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셨던 요즘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해명제를 가지게 되면서 다자녀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한국과 같이 일본에서도 수많은 또 저출산 혜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과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가 한국에 안 사니까 사실 한국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 인공지능한테 물어봐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해봤고 이제 일본의 육아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잘 알고 있지.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제로 받고 있고 3명이 되면서 또 3명째 생기는 혜택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일단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출산 비용. 이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승이야.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뭐 몇십만 원 수준으로 해결이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에서 출산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출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는 조금 일본이랑 달라요. 일본은 일단 출산 비용을 다 자기가 내야 됩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보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건 이제 지방인 경우에는 한 40만 원이나 40만 원 언더인 경우도 있고 도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50만 원, 60만 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대왕절개라든지 무통주사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무통주사나 대왕절개를 하게 되면 거기서 플러스 무츠와 있거든요. つったらプラス10万 플러스 10만.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태요세 거야 뭐 또高いの출산. 手をせっかしたことが 그리고 임신했을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검사 제가 あ、そうそうそうそう自腹ですパートロー検査 이끌어요 어떻게 써요? パートローだと2万5千とかうちの病院だと 25만 원 정도. 이런 것들도 일본에서는 저희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보험 처리가 되는 검사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검사들이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해서는 확실히 일본이 검사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출산하는 비용도 더 많이 든다. 그럼 이제 출산 후를 생각해 볼 텐데 이제 출산 직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천만다미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을 줍니다. 44만 원. 이렇게 금액만 비교하면 일본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에서는 출산 장려금으로 나오는 44만 원은 대부분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산부인과로 빠져나가요. 출산을 하면은 이 출산 증명서를 가지고 출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자체를 산부인과에서 대신해줘요. 그럼 산부인과에서 그 신청을 보험에다가 하면은 국민보험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저희가 카드로 끊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일본에서 이 돈은.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데 병원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천만다미 요건 같은 경우도 둘째까지 200만 원인데 셋째부터는 3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낫다. 일본은 3명을 낳아도 42만 원 받고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를 기를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일본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0세에서 2살까지 15,000엔을 줍니다. 1인당 15,000엔. 그리고 2살이 넘어가면 10,000엔을 줘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소라가 10,000엔을 받고 있고 시안이가 15,000엔을 받았는데 저번까지 받았어요. 저번 달까지 받았는데 이번 달부터는 시안이가 10,000원이 돼서 20,000엔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근데 이것도 치사한 게 매달 20,000엔을 주지 않아. 근데 매달 주는 게 아니라 4달에 한 번씩 줍니다. 2월 달에 한 번 주고 6월 달에 한 번 주고 10월 달에 한 번. 3번을 줘가지고 이제 저번까지는 제가 10만 원을 받았고 4개월치. 이제 이 다음부터는 8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줍니다. 셋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15,000원을 줘요. 저 같은 경우는 셋째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매달 35,000원, 14만엔을 1년에 3번씩 해가지고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일본의 시스템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복잡해. 이게 한국은 내가 지금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대신에 금액이 진짜 커. 일단 한국의 좋은 점은 매달 주고요. 이게 내 생각엔 전산화가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매번 이제 그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4달에 한 번씩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등록만 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간소화가 돼 있다 보니까 매달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살이 되기 전까지 매달 100만 원씩 줍니다. 10만 엔. 정말. 히토리 아타리. 마이츠키. 오, 그렇게 받을 수 있구나. 엄청 크죠. 수고이네.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만 2살이 되기 전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거는 부모 급여라고 해서 이제 2살 때까지만 주는 부모 급여고, 이거 말고 또 종류가 더 있어요. 또 영아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이것도 2살 때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을 줍니다. 매달 30만 원, 그러니까 130만 원을 받습니다. 0살부터 1살까지는 130만 원을 받고, 1살부터 2살까지는 매달 80만 원을 받습니다. 엄청 많이 줘. 그러니까 진짜 일본은 15만 원 주고 끝인데 한국은 130만 원 주잖아.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이 훨씬 많이 줍니다.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줘요. 또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 양육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24개월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또 매달 10만 원을 줍니다. 앞에 2개 주고 세 번째로 요것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준다고 볼 수 있고, 또 있어. 이거 아동수당이라고 있어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을 줍니다. 뭐 그렇게 많아? 이제 만 7세까지는 정말 한국이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주고요.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2년간을 플러스로 주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그래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급여 자체는 한국이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아 지원 정책, 아기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데 또 특히 초반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혜택이 좋습니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교육비랑 의료비인 것 같아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 다 국립학교죠. 한국에선 사립학교가 굉장히 적죠. 제가 알기로는 뭐 요즘 학교에서 준비물도 다 주고 그런다면서요. 책도 다 주고 준비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사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면 물론 당연히 한국이 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걸 빼고 기본적인 공교육만 생각을 하면 거의 들어갈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給食も全部タダだし、そこで必要な準備費そういうのも全部学校で買ってくれて全部セッティングしてくれる。 수고이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사교육은 없지만 학교를 들어가면 당연히 수업료도 내야 하고. 自分で買うし給食費もあるじゃん毎月。アミリン公立だった私立だった。クリスだった。そこは学費学費もあったし、でも何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その費用をまとめてなんか1年分。 일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꽤 수업료가 비싸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충 한 1년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한국 학교도 그 정도 1년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 있는 한국 학교도 거의 한국의 대학교 학비랑 거의 비슷하죠. 솔직히 일본은 사교육이 없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이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제도가 잘 돼 있고 확실히 잘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말고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경쟁을 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사교육 같은 걸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일본 또 부카츠 하면何部だったっけ? 배드민턴部だ. 何時に終わるっけ大体? 6時。夜6時. 6時ぐらいに帰ってた。中学とか高校とかも大体部活やってる子はそのぐらい。大体それぐらいになるかも。部活をやってる子の比率って何割ぐらい？高校になるとでもアルバイトできるようになるから、ああバイトするからバンバンになるんだけど、中学校の時はもうほぼほぼ 90% ぐらいの。 아, 중학교 마대요. 90% 전부夜 6시마다 부活을やってくれる.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이 이런 제도적으로 치밀하진 않지만 자율적인 부활동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끌어 300개?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어린이 의료비 보조 지급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내게 되면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300엔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비싸도 300엔이야. 무슨 치료를 받아도 통원 같은 경우. 입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입원 하루에 대해서 300엔 이거를 넘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아이들 병원비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혀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고, 응급실을 가가지고 이제 긴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24시간 하는. 또 여기 근처에 어린이 전용 긴급의료센터도 있어요. 이제 거기를 가더라도 무조건 300엔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또 어떤 게 있나 살펴봤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은 부동산 관련된 게 많아. 예를 들어서 독슈 문조 타이존이나 공공주택이라든지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없죠. 何もないよ。 야칭 야스쿠 시대 그래도 가 고동 이빨다 아리에 낳는 건 낳는 거고 월세는 월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집을 짓는데 고동 이빨 이럴까 야스쿠 시대 그거 사이 아리에나요ね
いや多分そういう戸建てをそもそも建てる人って、 응. 普通3人以上の子供がいるイメージが 맞아 맞아. 그리고 일단 여기에 다 3명 이상이야. 내가 3명 이상이라고 뭐 그걸 말을 할 게 안 돼. そう 다 3명 이상인데 네가 뭔데? 追 약간 いつかないんだよね 뭐 4명도 있고 5명도 있는데 뭐. 응. 응.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뭐 주택 지원이라든지 뭐 공공주택 뭐 특별 공급 이런 건 1도 없고 일본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어떤 뭐 부동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아마 한국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신기한 거 알았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가 할인이 된대. あ韓国 子供3人いたら電気料品が3割引きなんかガス料品が毎月600円引いてくれて暖房費も年間5000円安くしてくれるすごい 짱이지. 일본 하나도 없어. みんな一緒よ 내가 애가 많으니까 전기 많이 써도 좀 싸게 해주세요. 없잖아. ないないない 막 이런 거 없어. 일본은 정말 하나도 없어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신기했던 거 KTX 신칸센 맞아, 신칸센 맞아. 3割引き 야바크나이 대박이지. なんかでもこんなになんでみんなその低出産率なのに 근데 안 나. 맞아. そう 대박이지. こんなに 진짜 신기해. いっぱいあるじゃん 그리고 자동차 지도샤즈에는 뭐 약속시켜요.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뭐 박물관도 할인을 해주고 다자녀는 뭐 별의별 게 많아요 진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じゃあもうあれじゃんなんか大家族天国だね 그러니까 みんないつもお金がとか言ってらっしゃるじゃん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전기 회사가 내가 애를 많이 낳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민영화 같은 경우는 KTX, JR 일본에선 JR이죠. 코레일 같은 회사인데 JR이 내가 아기를 많이 낳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まあそうだよそう 내가 아무리 애를 많이 낳던 간에 신칸센 요금은 싸지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걔네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다 내야 됩니다. 이 5가족에서 같이 오사카 한번 신칸센 타고 간다? 그냥 한 100몇십만 원 듭니다. 편도로. JR은 이런 거 얄짤 없어요. 안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봤었던 아기를 낳았을 때 주는 돈도 물론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 뭐 급식비도 주고 처음에 돈도 많이 주고 준비물 같은 것도 다 나라에서 해주고 교과서도 나라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뭐 월세를 깎아주고 생활비를 깎아주고 교통비를 깎아주고 자동차세를 깎아주고 한국이 진짜 일본에 비해서 너무너무 うん 좋은 것 같아 すごい 제도가 ね優遇してくれるじ 한국 가야 되나? ゃんじゃあ僕そう韓国に住んだ方がいい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한국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다자녀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일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좋은 거는 없어요 솔직히 한국과 비교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이때까지 몰랐었는데 이번에 한국과 비교해가지고 조금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잘 돼 있다. 근데 왜 0.6이냐?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